안녕하십니까, 노기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산의병열전 3편으로 어등산 한말의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등산은 광주의 어머니산으로 불리고 광산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를 등자에 고기여자로 물고기가 도마 위에 오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등산은 광산, 나주, 한평, 영광, 고창, 장성, 담양 등지의 각지의 지역에서 여러 층으로부터 적극적인 협력을 받을 수 있었던 지리적인 요충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광산구 어등산은 의병의 근거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등산은 수많은 광산 의병이 순국하거나 일본군과 싸우고 투쟁했던 중심적 무대였고 본거지로서 광산 의병의 투쟁은 일본군의 침략과 한국 병합을 지연시키고 독립투쟁으로서 그 정신을 이어가도록 할 수 있었던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산 의병은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에 창의해 그 나라를 보전하고 오랑캐를 쳐부쉈던 그러한 정신들이 이어졌고, 또 19세기 들어서 1866년 병인양요, 그리고 1871년 신미양요를 계기로 해서 나라의 그 문을 걸어 잠그면서 세국과 서양을 척결하려는 그 척양의 노선이 강조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876년 되면서 일본과 병자 수호 조약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체결되니까 척양에서 이제 외인 일본을 척결하자는 척애가 더욱 높아지면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학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9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개했던 동학 농민운동은 봉건 수치제의 모순을 거부하면서 봉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 11월 달에 광산구 왕동 용진산에서 동학군 전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광산 접주였던 윤태한이 도림마을에 살고 있었던 오곤선 등과 함께 광산 동학군을 이끌고 관군과 맞서게 됩니다. 그리고 광산 송산동에서 출생하셨던 오중무는 동학 농민군의 지도자로서 전국적으로 크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동학농민군이 해산될 당시에 광산 접주를 지내셨던 윤태한은 이제 은거하에 계시다가 의병으로서 다시 변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제 체포대에서 2년간의 옥고를 치르게 되십니다. 1895년 을미년에 8월달이 되면서 조선에서 세력을 강화를 했던 그 일본과 친일 개화파들은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에서 11월 조선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그 단발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을미의병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1896년 2월 고종은 이제 이런 문제 속에서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이제 친일 내각은 붕괴되고 고종은 다시 단발령을 철회하고 의병 해산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 뒤 1904년 2월 되면서 일본은 너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은 청나라와 러시아를 조선 땅에서 몰아내고 일본 군대를 주둔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1905년 일본은 자기 군대를 앞세워 가지고 강압적으로 조선과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본은 애교권 그리고 재정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이에 국권 회복을 위해서 조약의 무효와 또 이들을 척결했던 자들을 척결을 주장하면서 을사의병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1905년 광산의 삼도면 송산리 죽산마을에 사는 오성술은 오참봉 의병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가지고 있었던 논 50마지기를 팔아가지고 200여 명의 의병을 모으게 됩니다. 이때 김준이 합진을 제의하게 되는데, 결국 함께 의기를 투합해서 기사면이 이끄는 호남 창의 해명소에 참여하게 되십니다. 1907년 6월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이 광제로 물러나게 되시고 7월에 정미 7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 곧바로 한국 군대를 해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과 합세해서 정미의병을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은 1907년 10월 광산구 어등산을 주 무대로 삼았던 기사면을 중심으로 한 의병 조직이었던 호남 창의 해명소가 결성돼서 그 선봉장에서 김준이 참여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광산 출신 의제 오상렬께서는 이 전투에 여러 번 참여하시고 1908년 12월 사오치 전투에서 전사하시게 됩니다. 결국 김준 의병은 1908년 1월 창평 무동촌 전투에서 수비대장이었던 일본군 요시다 소자를 사살하고 그 조장 그리고 상등병 등을 또 사살하기도 합니다. 호남 창의 해명소에 이런 항쟁들이 격화되자 일본군은 이제 1908년 되면서 1월 25일부터 11개 부대를 조직을 해요. 그래가지고 3월까지 이 해명소에 대해서 대규모 탄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08년 2월 달에 추월산 전투에서 이 우리 광산구 이국면 출신이었던 기사면 의병장이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순창에서 피신 중에 일본군에 체포돼서 총살을 당하십니다. 1908년 4월 25일 일본군은 광산구 어등산 7분응선 바위굴에서 치열한 접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의병장 김태헌 장군은 총상을 입게 되고 긴박했던 순간에 오상렬 의병장의 부축을 받으면서 어등산 북쪽 방향으로 피신하다가 결국은 어등산에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이 순국하시고 나서 그 동생이었던 김률에게 그 시신을 확인토록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들은 여기서 또 그 동생까지 사살하게 됩니다. 1909년 1월 10일 조경환 의병장께서 또 2월 되면서 김원범 의병장께서 어등산에서 싸우다가 전사하시거나 순국하게 됩니다. 결국 어등산은 광산 의병들이 순국하거나 싸운 중심의 무대였고 의병의 본거지라는 사실이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일본은 그 한일 강제 병합에 있어서 광산 의병이 걸림돌이 되자 남한 대토벌 작전을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1909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달간에 걸쳐서 일본군 14현대는 광산구 소재 어등산과 전라남도 고흥, 광주, 영광을 축선으로 해서 도서 연해 지역까지 의병들을 초토화합니다. 이때 광산 의병들은 격렬하게 항전했고 특히 이기손 장군 같은 경우는 국외로 탈출을 시도해서 항전지를 옮기게 됩니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전하시면서 독립운동가로 그 활동을 전개하십니다. 그리고 후속 오준선 같은 경우는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용진산 자락으로 들어가셔서 1917년 용진정사를 지으셔요. 이곳에서 의병의 사표로서 자리를 하시게 되는데 약 900여 명의 제자들을 양성을 하십니다. 특히 그 중에서 기사면, 고광순, 김준, 전수용 등의 의병의 업적을 기록한 의병전을 찬수를 하시게 됩니다. 일본 천황이 주는 은사금을 거부하고 각금론이라는 글을 지어서 죽을 때까지 일본을 거부하면서 선비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곳 그 도림산은 1934년 도내 유림들의 발의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충절을 기리는 사람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후석 오준선 선생님이고 또 동시대에 함께 또 의병에 가담했던 난화 오개수 그리고 기정진 이 세 분을 추모하는 그 사후로서 당시 이 지역에서 유림의 학풍을 널리 전하는 그런 장소로 이용됐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의제 오상렬 의병장의 기적비가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원래 이 마을은 그 오상렬 의병장이 살으셨던 곳이기도 하고 그의 손자 그 오종남이 이곳에서 이러한 의병 사실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불굴의 그 의지를 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의제 오상렬 의병장은 1908년 12월 사오치 전투에서 전사하시는데 그 전에 김준 의병장과 함께
어등산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시기도 하고 특히 무동촌 전투에서도 일본 군들을 격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원래 힘이 장사이셨고 전술에 능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복중에 태아를 두고 가면서 70이 된 아버지를 아내에게 부탁하면서 갔던 그러한 그 애절한 사연의 시가 이 오상열의 실기 속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아주 그 치열한 전투의 중심에 서 있었던 분이 의제 오상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 그 용진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이 정사는 용진정사입니다요. 원래 이곳은 고려시대 때 그 사찰이 있었던 터로 산세가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뒤쪽에 솟아있는 용진산이 여러 갈래로 뻗쳐 있어서 의병들의 활동하기에 그 가장 좋은 은폐 장소로도 이용됐던 그런 곳입니다. 후석 오준선 선생께서는 그 1851년생이신데 그 노후에 만년에 들어서셔서 이제 나라가 어지럽게 되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시다가 의병전을 찬술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7년에 이곳에 들어오셔가지고 한 15년 가까이 이곳에서 의병전 찬술을 하면서 의병들을 지도하고 또 그 의병의 그 후손들 중에서 독립군으로 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여기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석지 최용신 같은 분들도 만나서 그림도 그리시게 되는데 그 석지 최용신 선생님께서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보면 이 용진정사도와 또 후석 오준선 선생님이 하얀 그 백립을 쓰고 계시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후석 오준선 선생께서 얼마나 당시에 일제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삶을 지켜갔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뒤에 그 백립을 벗지 않고 절의를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돌아가실 때 그 비석에도 조선의 백성이다라고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비문에도 그렇게 쓰시거든요. 본인은 그 조선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쓰시는데 이 후석 오준선 선생에게 이제 시련이 닥쳤어요. 일본 경찰들이 장성 삼거리 헌병대에서 불렀습니다요. 이유는 뭐냐면 천황폐하께서 그러니까 일본 천황께서 감사로 이 돈을 은사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불려가셔서 약 한 달가량의 고초를 겪으셨다고 용진지에 기록이 나오는데 그 각금론이라는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이미 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들과 자녀들 모두가 그 죽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준 그런 돈은 받을 수 없다 하고 단연히 물리치면서 그 각금론이라는 그 설을 본인이 쓰시기도 합니다. 항시 그 자기 삶에 있어서 일제를 철저히 거부하고 또 조선에서 내려오는 그 유풍 중에서 충절의 느낌들을 잊지 않으려고 애를 부단히 쓰셨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미에 후석집 말미에 보면 의병전을 찬술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하늘에서 해가 빛나는 것처럼 이 글이 후세인들에게 어떤 충절을 빛내는데 그러한 어떤 도구로서 잘 이용되기 바란다라는 그런 취지를 붙이고 있는 걸 봤을 때 그의 의미가 온통 충절 그리고 광산구 의병을 또 양육하고 가르쳤던 의병의 사표로서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진종사의 이 당호도 그 석천 윤영구 선생이 쓰신 그 필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오고 간 모든 사람들 용진지를 통해서 보면 약 900명가량이 오고 갔던 그런 흔적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용진정사는 광산구에 있는 의병들의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런 곳이고 또 의병들을 양산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후석 오준서는 의병의 사표로서 부족함이 없고 정말 그 선생님의 길로서 손색 없이 그 삶을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한마을 가장 의병들의 격전지였던 어등산 자락에 와 있습니다. 1908년 4월이 되면서 광주 수비대에 있었던 그 일본군들은 8개 중대를 동원해서 이곳에서 의병 토벌 작전을 시작을 합니다요. 그들의 대상이 됐던 사람은 특히 그 김태원 장군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전남 폭도사의 그 기록을 보면 김태원 장군 잡기라는 그들의 그 작전으로 해서 3번씩, 그러니까 뭐 15일 간격으로 3번씩을 해도 잡지 못했다, 이런 기록들은 후속 선생님 써놓은 그 후속6.25 기록에도 보면 등장을 합니다. 오준선이 그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죠. 김태원 장군은 4월 22일 광곡쯤에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에 일본군들은 그 정보를 입수하고 광곡 그 넓으실 마을 월봉서원에서 전투를 개시해서 이때 의병 80명 중에서 3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80명 중에서 김태원 장군과 함께 이 어등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중에 23명의 의병들만 남고 나머지 의병들은 여기서 마주 보이는 어등산에서 마주 보이는 저 용진산 쪽으로 사오치 쪽으로 이렇게 갔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23명의 의병을 데리고 광곡 넓으실에서 오산 쪽으로 이동해서 오산에서 지금 이 어등산 서동마을로 이동하기 위한 그 길이었는데, 결국은 이 어등산 중턱에 있었던 그 토굴, 여기에서 이제 일본군하고 교전이 붙어서 4월 25일 전사하시게 됩니다. 결국 이 전사하시는데 그 아주 물색 그 저고리에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정월에 그 무동천 전투에서 일본군 요시다를 살해해서 얻었던 그 쌍안경, 또 군도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약간의 그 서류 뭉치가 있었는데 이 뭉치에는 호남 의소를 이끌었을 당시에 그 인원들의 명단들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동생을 불러서 동생 유렉에 형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맞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악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4월 26일 그 동생도 총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격전지였고 23명의 광산 의병들이 이곳에서 산화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호남 의병의 가장 그 표상이 될 수 있는 곳이 이 박산, 특히 어등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어등산을 바라보면서 광산 의병이 어떤 의병보다도 중요하게 그 절개와 의지를 잘 나타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대한 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던 광산 한마을 의병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4편에서는 광산 한마을 의병의 정신을 이은 광산구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